안녕하세요. 저는 비록 영예중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축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예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에 진학해서 재학 중인 김영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강연을 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원자로 열수력학이라는 전공 과목을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직접 함께하는 자리는 갖지 못했답니다. 그 점이 정말 아쉽게 생각돼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욱 즐거웠을 텐데 이렇게 혼잣말로 떠들려니 머쓱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미숙해서 그 진행상에 많이 껄끄럽겠지만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PPT를 만드는 솜씨가 영 형편없고 또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PPT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직접 만나면 말이라도 더욱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미안해요. 자, 저는 현재 24살이고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직 중학생이라면 왜 24살에 대학교 3학년인지 좀 의아할 수 있을 텐데요. 설명을 한다면 저는 18년도에 20살로 한양대학교 1학년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을 했고 1학년을 마친 21살이 되던 해 2월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입대한 후에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3학년으로 복학하니 아니지 2학년으로 복학하니까 23살이었고 지금은 3학년이라서 24살입니다. 일반적인 남자 대학생에서 군대를 갔다 온 경우 24살인 지금이 3학년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 다들 아저씨라고 하던데 그럼 저도 여러분들께는 아저씨일 것 같아요. 슬프네요. 여러분들과 저의 나이 차이는 무려 8살이고요. 적지 않죠. 8살이면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나이일 때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내년이 된다면 경험하게 될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 역시 가지고 있는 선배로서 오늘 하고 싶고,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미 앞선 시간들의 시간표를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1시간 반 정도 가량 그 강연을 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졸리기도 하고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을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내용들로 그렇게 무겁지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내용들로 구성했으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들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거나 이해하고 싶었거나 배우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두었으니까요. 이 영상을 듣고 나서 저한테 혹은 저를 통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답장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그 대학에 대한 이모저모, 그리고 대학을 간다면, 마지막으로는 공학도로서의 대학,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뚜렷하게 나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적다 보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서 나눠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학에 대한 이모저모이고요. 여러분들은 대학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10초 정도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1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답들을 떠올렸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 이 질문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학에 대해서 아직 많이 남기도 했고 직접 경험하지는 당연히 못했을 거고 또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경우가 기회가 많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음, 원래라면 이제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태라면 이 질문을 하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답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예상 답변을 미리 알아보고자 제 친구의 동생이 중학교 마침 3학년이라서 친구 동생을 약간 인터뷰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상되는 답변을 미리 들어보았고, 그 친구가 고맙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교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하는구나 라는 질문을 미리 받아보았었어요. 그 답변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이외에도 조금은 더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한 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서 적어두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떠올렸을 답변들이 이 중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 수업부터 발표, 과제 혹은 대학원, 자유로운 시간표 등에 대한 학업과 관련된 이미지들과 MT, 낮술, 대학 축제, 술게임 등의 대학생들의 놀이문화, 그리고 대학 가면 뭐 연애한다라는 말이 있듯 연애와 관련된 CC 혹은 이제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의 군대를 기다려주는 걸 뜻하죠. 고무신을 신는다라는 이러한 문화와 또 이제 미팅과 소개팅 등에 관한 이미지들이 있었고 또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내용이 있다면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친구도 있었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야만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이미지들을 또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어서 저는 좀 놀랐고요. 제가 중학생일 때 더 나아가서 제가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욱 많은 대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상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더욱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간다면 앞에 나와 있는 것부터 대학생으로 할 수 있을 법한 또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생활은 누군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닌 내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공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한다면 대학에서에선 대학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지 또는 뭐 어, 그런 계획 등이 없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즉, 본인의 행동에는 본인의 의사와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필요한 것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서만 지금까지 자라왔고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내내 지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학교를 와서 느끼기에는 아, 대학교는 내가 무언가를 직접 찾아서 해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교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느낌은 더욱 강하다고 제 그 대학 동기들 중에 여자 동기들은 이미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취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제 여자 동기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대학교 때도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는 울타리의 느낌이 강했다고 그때를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경험을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많은 혹은 대부분의 일들에는 함께하는 이제 대학에서 만나는 친구, 즉 대학 동기가 있게 됩니다. 그 동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갈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대학을 간다면 이라는 키워드인데, 어, 이, 왜 대학을 간다면이냐면,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내가 대학을 간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모든 가능한 경험은 대부분 동기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을 대학 동기이자 대학 친구가 될 것이고, 그 대학 동기는 결국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교의 학생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과제도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술도 먹으면서, 그리고 놀 때는 함께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볼링도 하고 당구도 하고 또 나들이 갈 때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그 MT도 같이 가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혹은 이제 심심할 때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는, 이런 수많은 모든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가 결국 저한테는 한양대학생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저는 대학교 온 후에 저를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또 느끼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한양 대학생이지만 제 주변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본인의 꿈이 있고 확실한 진로와 커리어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하고 망설임 없이 잘 나아가는 친구들을 많이들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만난 친구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본인의 뜻이 있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고 지금의 대학교에서 이제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취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대학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을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대학이 전부일 수는 결코 없어요.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결국 어느 정도는 대학이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20대 초반 혹은 20대 중후반까지, 어쩌면 그 후에 3, 40대, 50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이제 꼬리표로 붙는 게 대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특히나 20대 초반의 경우는 대표적인 게 또한 가장 뚜렷한 지표가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억울하거나 이상하지도 않은 게 20대 초반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대학은 결국 10대 때의 꾸준한 노력에 의한 결과물 중에 가장 선명하고 객관적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 대학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때는 전혀 결코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요. 미래에 내가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은 경험들을 쌓고 추억을 만들어갈, 그리고 앞으로 남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의 80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교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뛰어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했던 말은 어쩌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 선배는 결국 대학교 무조건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러한 좋은 학교면 장땡이라는 건가? 라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뭐 부정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 와서 경험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러하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큰 물이라고 부른 서울에 와서 또 어쩌면 부족하지 않은 대학교에 와서 느꼈을 때,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80년을 제 친구들을 이제 만날 때 한양대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을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말 놀고 싶고 또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오면 정말 잘 놀 수 있어요. 시간도 많고, 아까 말했듯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본인이 계획해서 거의 다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어, 무엇보다도 대학교의 꽃은 방학이죠. 두 달이 넘는 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학생을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그때 동안 뭐 놀러만 다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해도 되고, 해외여행 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대학교 와서 수도 없이 숱하게 놀 수 있으니까 고리타분하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앞으로의 고등학교 3년을 100세 시대에서 남은 80년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훌륭한 친구를 만드는 일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공학도로서 공대 선배라서 선택한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양대학교 공대에서 원자력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음, 그 공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다른 뭐 경영대나 사범대나 인문대학이나 뭐 사범대학교는 말했구나. 그 사회과학대학교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강연을 듣는 사람 중에는 지금은 문이과가 통합되어 없어졌지만 이과 계열에 좀 더 관심이 있거나 혹은 취업이 잘 돼서라는 이유로 이공계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단순 호기심이나 뭐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제 강연을 선택했다는 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선은 그렇게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수학, 과학을 많이 배우고 또 막 컴퓨터로 무언가 복잡한 걸 하면서 실험도 진행하고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실습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대부분 맞는데 공대라고 해서 다 같은 학과는 아니기에 학과별로 배우는 것들과 배우는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다르답니다. 뭐, 우선 공대랑 자연과학대학, 즉 자연대랑의 두 개의 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연대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제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등의 이제 순수 과학을 다루지만, 공대에서는 이런 자연대에서 다루는 순수 과학을 실생활에서 정말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또는 뭐 환경에게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 혹은 그러한 지식을 이렇게 구체화된 실현화를 시켰을 때 결국 상업성을 띠는가,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에서는 그러한 수학, 과학에 대한 베이스를 토대로 결국 어떻게 실용적으로 또 어떻게 상업적으로 더 잘 적용시켜서 그 적용시켜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즉, 되게 실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전에 말했듯이 돈이 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공대가 취업이 잘 된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해요. 그 배우는 학문들이 결국 돈이 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레 공대는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대하면 떠오르는 기계공학이라는 학과가 있는데 공대하면 대표적으로 전화기라고 부르는 학과들이 있죠. 전은 전기, 화는 화학공학, 기는 기계공학을 지칭하는데 각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지금 듣고 있는 후배님들이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의 경우는 사물에 대한 역학을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이 사물은 가만히 있겠죠. 이러한 가만히 있는 물체에 대한 힘들을 공부하는 정력학,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고 또 배우는 과목이 동력학, 또 액체에 대한 움직임부터 흐름 뭐 이러한 갖가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유체역학, 그리고 온도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연력학 등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기계공학에서는 이러한 이제 4대 역학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본적인 과목들이 있고 뭐 화학공학이나 생명공학, 무슨 전기공학, 융합전자공학 등등 다양한 학과의 공학이라는 게 접목되면서 앞에 나오는 학문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베이스로 실생활에 혹은 실용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원자력 공학의 경우는 이제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것 중에 최소의 단위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한 가장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입자가 이제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던가, 혹은 이러한 입자가 합쳐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 융합 발전을 연구한다던가 라는 분야도 있고요. 우리가 병원이나 건강검진 같은 걸 받을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엑스레이 같은 거 있죠. 이러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원자에서 방사선 분야 쪽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 접목한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이제 원자력 공학이라고 하면은 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분야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결국 대학을 올 때 본인이 선택에 대해서 그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관한 가장 비슷한 분야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은 각 과마다 워낙 이제 뚜렷하고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공대에서 어, 공대 안에서도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본인의 진로에 맞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원자력 공학을 희망했었지만 와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이게 도대체 왜 원자력 공학과 연관이 있는 걸까?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을까?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물며 만약에 내가 이러한 학과를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적 맞춰서 써왔다 라는 친구들은 이러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저보다 훨씬 심한 걸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진학하기 전에 확실하게 자신의 꿈이 있으면 좋겠고, 그 꿈이 아니더라도 진로가 있다면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을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듯이 공과대학에 22개의 학과가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대표적으로 공대가 되게 잘 돼 있는 뛰어난 학교인데, 학과 중에는 이제 원자력을 전공하는 원자력공학, 산업공학이라고 하면 이제 산업에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그러한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요즘 코딩이라고 부르죠. 그 홈페이지나 그런 걸 만들 때 쓰이는 그런 지식들, 그런 능력을 키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은 다 이름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이러한 학과들은 이제 건설, 토목,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역학부터 설계에 대해서 두루두루 배우는 학과들이고, 자원환경공학의 경우는 환경과 환경은 좀 배우는 요소가 적지만 자원, 즉 연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융합전자공학부는
그 유명한 취업이 잘 되기로 유명한 전자공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전기 생체는 전기와 생체 공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전기 신소재 공학과 화학 공학 역시도 신소재의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 재료나 물질을 만든다거나 기존에 있는 재료들의 좀 더 좋은 성분 혹은 기능을 추가한다는 등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공학, 유기나노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은 아까 설명했듯이 기계공학도 결국 그 공대 일종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거의 모든 산업체, 기업체에서 필요한 분야이고요. 에너지공학의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두루두루 배웁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걸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미래 자동차 공학은 뭐 전기차부터 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AI와 자동차를 접목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외에도 여러 학과들이 있지만 그 결국 이제 본인이 학과를 선택할 때는 그 학과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영배고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메일은 다음과 같고 아까 말했듯이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이메일 주소 사진을 찍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젠간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제가 급하게 준비하기도 했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2시라서 좀 쾌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하고 싶었던 말들이 더 많긴 한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로 놀러 온 걸 되게 환영하고요. 어,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뭐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으로 서울을 되게 좀 자주는 아니죠. 학교에서 다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서울이랑 이렇게 20살 돼서 대학교를 와서 느끼는 서울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 같이 온 경우는 되게 같이 다니고 선생님들이 이동하라는 대로 이동하니까 되게 자유로움이 없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냥 이제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내리라 해서 내렸더니 어디이고 이래서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20살 돼서 자유롭게 자신의 두 발로 돌아다니는 서울은 또 다릅니다.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기왕이면 대학생활 서울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많으니까요. 마무리 해볼게요. 서울로 놀러 온 걸 대단히 환영하고 남은 일정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맛있는 밥 많이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